안녕하세요. 크래프트 유어 퓨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훌륭한 책들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동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팟캐스트 1부 감정 조절의 기반 제1장 감정의 요인 이해하기 현명한 사람은 평정을 지킨다. 경솔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낸다. 여러분은 혹시 만약 어느 날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상상해 보세요. 힘든 하루를 마친 뒤 퇴근길에 차가 막히고 오토바이가 자동차 사이에 끼어 꽉 막힌 도로 위에 갇혀 있는 상황을요. 가까스로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공부 책상 위에 물을 엎질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럴 때는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충동이 듭니다. 하지만 어이구 괜찮아. 다음엔 더 조심하자라고 천천히 숨을 쉬며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짧은 멈춤 한 번으로 여러분은 아이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동시에 스스로 평안을 배웁니다. 반응하지 않는 힘, 감정 조절의 기술이 바로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할 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분노하거나 실망했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이후 후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성급한 결정으로 내달리게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패턴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본능적인 반응에서 사려 깊은 대응으로 전환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잠시 멈춤을 연습하며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제게 말했죠. 한때는 누군가가 빨간불을 무시하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운 뒤로는 어쩌면 그 사람에게 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매일 반복될 때 비로소 오래가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여정 곧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2장 생리적 반응 인식하기 감정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몸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불안할 때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분노할 때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슬플 때는 몸이 무겁게 축 처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에 동반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자기 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손이 꽉 움켜쥐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껴요. 이제 손이 움켜쥐어지면 제가 곧 화가 날 거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작은 신호라도 이를 일찍 감지하면 폭발 직전의 감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마다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기 발견의 여정이니까요.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며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러다 보면 두근거림과 긴장감의 차이도 알아차리게 되고 설렘과 배속 통증을 구별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제3장 멈춤 버튼 만들기 만약 마법의 버튼이 있어서 화가 날 것 같을 때 누르기만 하면 3초 동안 모든 것이 멈춘다면 여러분은 그 버튼을 사용하실 건가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죠. 가장 최근에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말하기 5초 전 멈췄다면 그 말을 그대로 했을까요? 분노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 전 한숨만 쉬었다면 다른 단어를 골랐을까요? 바로 그 멈춤 버튼이 감정과 행동 사이의 공백입니다. 감정이 차오를 때 버튼을 누르고 숨을 고르고 생각한 뒤 더 나은 반응을 선택하세요. 처음엔 반응 후에야 멈춤 버튼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행동하기 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면 충동 대신 이성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제4장, 감정을 제어하는 호흡 기술. 여러분은 호흡이 감정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호흡은 빠르고 얕아집니다. 반대로 평온할 때는 깊고 고르게 호흡하죠. 좋은 소식은 호흡을 역으로 이용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78 호흡법을 따라 해보세요. 1.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 7초간 멈추고 3.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바로 시도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멈추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마치 다시 설정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몸은 투쟁 도피 모드에 들어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천천히 호흡하면 신경계를 진정시켜 평정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며 예전엔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매일 호흡 연습을 하고 나니 인내심이 훨씬 늘었어요.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죠. 때로 한 번의 호흡이 평정과 후회의 경계를 가릅니다. 제5장, 일상 속에서 마음챙김 연습하기. 여러분은 식사하면서 내가 뭘 먹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혹은 걷다가도 지금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사무실에 있네라는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삶, 즉 비마음 챙김, 래킹 마인드 팰리스의 징후입니다. 마음 챙김은 몇 시간씩 앉아서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뿐이죠. 설거지를 할 때는 손끝에 닿는 물줄기를 느끼고 음식을 먹을 때는 한 입 한 입을 느리게 씹으며 맛을 음미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온 마음과 눈빛으로 집중하세요.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특히 충동적인 반응을 줄여줍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식사할 때 항상 잔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함께 식탁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고 웃으며 천천히 먹어요. 그러자 아이도 훨씬 차분해졌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현재의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이 작은 연습들이 쌓여 여러분을 더 차분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팟캐스트 파트 2, 감정의 내적 힘 다지기. 제6장, 부정적 사고 재구성하기. 여러분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침착한데 어떤 사람은 격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교통체증에 동시에 갇혔습니다. 한 사람은 빽빽 소리를 지르고 핸들을 두드리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틀고 우주가 잠깐 쉬라고 시간을 준 건가 보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해석이 다르면 감정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 재구성의 힘 감정을 통제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자동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관점을 바꿔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대신 나는 배우는 중이고 모두가 처음에는 낯선 법이야.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대신 어쩌면 이건 내가 넘어야 할 과제일지도. 재구성이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시야를 넓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야기꾼입니다. 스스로를 끌어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힘을 주는 이야기를 선택하세요. 제7장, 공감과 연민 실천하기. 우리 사회는 나를 이해해 달라고 원하면서도 정작 남을 들어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상대가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럴 때 더욱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죠. 공감, 잼퍼시, 과연민, 컴패션은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 그 감정을 비판 없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연민은 그 고통을 달래주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을 때 모두 힘내, 잘 될 거야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듣고 싶었던 건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이었어요. 문제 해결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타인에게 공감할수록 여러분 자신에게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제8장 자신의 반응에 책임지기.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욕을 퍼부었을 때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여러분이 욕으로 되갚거나 물건을 부숴버린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반응은 내 선택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책임지기가 곧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일치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다른 더 나은 선택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용기입니다. 위급한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반응이 내가 자랑스러워할 모습인가? 조금 더 차분하고 친절한 방법이 있을까? 책임지는 태도가 바로 감정 성숙의 기초이자 단단한 내적 힘의 징표입니다. 제9장 감정 내구력 키우기.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어떻게 고통을 피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적 힘으로 폭풍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감정 내구력, 심리적 회복력, 리질리언스은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한번 거절당했을 때, 공개적으로 비판받았을 때, 또는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발을 내디뎠을 때 그것이 바로 내구력입니다. 내구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며 고통을 성장의 재료로 삼고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통해 차곡차곡 쌓이는 능력입니다. 제10장 빠른 용서 배우기. 여러분은 어린 시절의 원한을 수년간 끌어안고 살았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아실 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독제라는 사실을요. 원한을 품으면 평화가 사라지고 부정적 감정이 마음을 잠식해 버립니다.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고 더 이상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선택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날 배신한 일을 바꿀 순 없지만 내 남은 인생을 그 사건에 묶어 두지 않을 자유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더 이상 고통을 방패 삼지 않는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제11장 자아 내려놓기 감정의 자유로 나아가기.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아, 기고는 대부분의 부정적 반응의 뿌리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상처받는 건 그 말 자체보다 내 자아가 건드려졌기 때문이죠. 칭찬도 마찬가지. 칭찬을 받지 못하면 억울해하는 이유는 자아가 나는 특별해야 한다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기 가치를 깎아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승부욕, 맞서 싸우려는 마음, 늘 옳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해도
상대를 혼내주기 위해 거칠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미소 지으며 저 사람은 내 진가를 모르는구나 라고 흘려보낼 것인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졸음을 주장하기보다 평온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내보일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알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확신하면 됩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제어하는 데 있지 않고 내 안의 나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감정의 내적 힘을 다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팟캐스트 파트 3 건강한 소통과 교류 제12장 매일 감사함 키우기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아마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눈을 떠서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집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저 그렇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입니다. 감사함은 감정의 기반을 다져줍니다. 삶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좋은 면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힘이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일이 힘들다고만 느꼈는데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나쁜 날에도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감사할 거리가 찾아옵니다. 제13장 소통 기술 향상하기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도 상대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또는 아무리 또렷이 말해도 제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은요? 소통은 단순한 말하기가 아닙니다. 진짜 연결을 맺는 일이죠.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3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적극적 경청. 귀로만 듣지 말고 눈과 마음, 그리고 온전한 존재로 들어주세요. 상대가 말할 때는 내 차례를 기다리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집중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분명하고 비난 없는 전달. 진실을 솔직히 말하되 공격적인 언어는 피하세요. 예를 들어, 넌 항상 무관심해. 대신, 내가 나와 감정을 나누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껴? 비언어적 요소 존중하기. 말투나 표정, 몸짓 하나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중한 말이라도 눈살을 찌푸리면 상대가 마음을 닫을 수 있어요. 건강한 소통은 모든 관계의 다리가 됩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자신의 감정도 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14장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기.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동료와 프로젝트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느 쪽은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다른 쪽은 방해받는다고 생각하죠.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면 작은 문제도 오래가는 냉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내 감정을 통제하면 상대도 차분해질 기회를 얻습니다. 1.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기. 반박하려고 듣지 말고 당신의 관점을 좀 더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2. 대립적인 표현 피하기. 넌 항상, 너는 절대 같은 표현은 지양하고 제가 느끼기에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감정 표현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됩니다. 3. 해결책 모색하기.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상처받지 않는 결말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갈등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제15장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겉으로는 네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사니오 라고 외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건강한 경계를 확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와 평안을 지키기 위한 자기 보호입니다. 퇴근 후에 더 이상 업무 메시지에 답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주말에 개인 시간을 위해 추가 일을 받지 않는 것, 이 모두가 경계를 설정하는 예입니다. 경계는 내가 먼저 존중해야만 타인도 그 경계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분명하고 친절하게 자신의 한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경계 역시 존중하세요. 진정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아니오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제16장 스트레스와 불안 관리하기. 현대를 사는 우리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늘 안고 삽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하루 10분의 걷기. 휴대폰 없이 천천히 걸어보세요. 회의 전 깊은 숨 3번.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걱정을 글로 쓰기. 머릿속 부담을 종이에 옮겨보세요.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겪었는데 매일 밤 걱정을 글로 쓰고 나니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져 잠이 들 수 있었어요. 또한 몸을 돌보는 것은 곧 감정을 돌보는 일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 관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임을 기억하세요. 제17장 자신에게도 관용 베풀기. 타인에게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만큼 스스로에게 고마워한 적이 있나요? 매일 최선을 다한 나 자신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버텨온 당신에게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는 늘 옳을 수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고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던 나를 용서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제야 제게도 따뜻함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 순간 가장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이 타인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내면의 평화를 가꾸어 나갈 때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온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소통과 교류의 건강한 기술 겨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파트 4 지속 가능한 성장과 치유. 제18장 지속적인 자기연민 실천하기.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스스로를 책망한 적이 있나요? 정말 바보 같아. 왜 나만 이럴까? 내가 정말 최악이야. 익숙한가요? 하지만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말하진 않죠. 자기연민, 셀프 컴패션 이란 사랑하는 친구에게 대하듯 자신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전 세상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제 자신만은 못 용서했어요. 그렇기에 그는 누구에게도, 하지만 자신에게는 늘 잔잔한 분노를 품고 살았죠. 자기연민을 실천한다는 건 스스로를 무조건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실수했지만 배우고 있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자신이 자책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춘 뒤 지쳤구나.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다정한 말을 건네보세요.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을 길러줍니다. 제19장 과거의 감정적 상처 치유하기.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간직한 마음의 상처를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말 한마디, 배신, 상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기억.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현재의 감정을 조종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판만 들으면 왜 이렇게 크게 반응할까 했더니 어릴 적 아버지가 화낼 때 설명 한 번 없이 윽박 지르셨더라고요.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치유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로부터 회복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상처를 아직도 안고 다니고 있지? 그 상처가 지금 내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나?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내려놓고 온전히 살아갈 준비가 되었나? 치유는 완성이 아닌 여정입니다. 작은 한 걸음마다 진정한 평화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제20장 불완전함과 실수 받아들이기. 실패가 두렵나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기회를 포기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완벽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으며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대신 지금 또 하나를 배웠어 라고 말해보세요. 난 부족해 대신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라고 바꿔보세요. 이건 나랑 안 맞아 대신 아직 충분히 시도해보지 않은 걸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실패와 실수는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껴안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21장 성장 마인드셋 기르기. 성격, 능력,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나요? 아니면 충분한 노력과 시간이 있으면 무엇이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후자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말했습니다. 전 친구들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노력하니 점수가 올랐고 능력은 자라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성장 마인드셋은 어려움을 배움의 기회로 만듭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는 못해 대신 자직 못해 배울 거야. 수학은 어려워 대신 연습만 더 하면 될 거야. 난 안 맞아 대신 자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나? 라고 질문하세요.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길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이야말로 지속적인 자기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제22장 감정 균형 유지하기.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언제나 침착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휘몰아친 뒤에도 빠르게 평정으로 돌아올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졌다가 곧 잔잔해지듯 감정도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 균형을 유지하려면 1. 감정 유발 요인 파악하기. 특정 말투, 상황, 사람 등이 무엇인지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매일 마음 챙김 실천하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의식적으로 깨어있기. 3. 신체 관리하기.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 운동.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4. 건강하게 감정 표출하기. 마음속을 털어놓고 싶다면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울어도 좋습니다. 감정 균형은 목표가 아닌 습관입니다. 작은 선택을 반복하면 영구적인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반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랑과 지혜, 성숙함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하여 다른 이들도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좋아요와 팔로우,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